그래서 예. 잠깐 이제 한 챕터 끝났으니까 네. 저 이제 모자 나온 거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네. 저희가 지금 신상을 계속 내고 있어요. 네, 여기 모자. 뭐 패션 쪽도 마찬가지고 캠핑 기어 쪽도 마찬가지고 다들 힘든 시기인데 물건을 신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게 좀 많이 봐주시고, 예. 지금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5 패널 방식으로 해가지고 면 트윌 모자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지금 고 대표님 쓰고 있는 예, 이런 형식으로 나왔고, 이제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건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이죠. 요거 이제 왜 다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요건 제가 좀 칠했어요.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라. 예. 좀 빨다 보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줘요. 예. 이게 4% 좀 이렇게 좀 긁은 다음에 예. 이렇게 좀 많이 막 페인트 막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예. 뭐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예. 그런 신상이 있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 얘기했던 거 그 바이크백이 나왔죠 지금 출시가. 지금 예. 살짝 이게 좀 조짐이 있어요. 예, 출시가 네. 됐는데 반응이 좀 있으려고 그래. 이제 뭐 모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은 바이크백이 어디 있죠? 바이크백이 어디 있냐면 갖고 올게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크백을 진짜 많이 써봤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뭐 슈퍼커브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거 후원을 잠깐 치워야 되네. 좀 진짜 후원 받으려고 나 진짜 아니 나 커피 값이라도 들어올 줄 알았지. 제로투 쳐야 돼, 이제 이런 거. 제로도 좀 되나요? 제로투 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백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12, 13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이 6점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이제 녹 안 쓰는 재질로 해서 바이크에 이제 장착이 되게, 예.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제가 손이 네. 이분이 저희 지금 손이 안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입이 돌아가는 수준이라 요 이렇게 옆에 그냥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아주 간편해요. 그 물놀이 갈 때 그 드라이백 같이 이렇게 해서 우선 위트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위트로. 이렇게 펼치면 돼요. 예. 안에 이제 보면은 후원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되고 돈을 넣어주셔야죠. 1,000원. 예. 음료수 하나 사 먹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이게 안에 그 원단이 좀 잘 보이려나?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립스타 원단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 써야 되나 봐. 예. 짜증난다. 반대로 써야죠. 요 앞주머니도 이제 안에 다 그 이런 식으로 그 원단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아서 결합을 하는 방식이라 웬만하면 비가 안 들어가고, 이 원단 자체는 캔버스 원단에다가 PVC 코팅을 한 상태예요, 후면에다가. 그래서 일면 방수가 되고 이 안에 또 텐트 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면 방수까지 되는. 예. 그래도 뭐 폭우에는 장사가 없겠죠, 솔직히. 예, 바느질 제품이라.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 방수나 뭐 집에서 이제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소나기 맞고 뭐 이런 거에는 젖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제품도 많이 참고를 하고 제가 썼던 제품들을 다 써보면서 이제 기능적으로 만든 제품이라 거의 뭐 이제 지금 사신 분도 있는데, 예, 뭐 커브나 작은 바이크, 큰 바이크도 관계없이 아무 바이크에도 어울릴 수 있는 좀 그런 좀 포멀한 가방을 만들려고 한 거라 조금 한번 가격도 되게 잘 나왔어요. 요런 가방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 18만 원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근데 저희가 이거 가격 89,000원에 맞췄습니다. 이 남는 것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거 원래 그 물건을 놓고서 이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물건 살 때도 그렇고 저쪽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물건 딱 보고서 괜찮으면 사는 건데 그냥 뭐 진짜로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디테일 좀 보시는 분들이면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그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금속으로 된 거 이렇게 넣어놓으면 다 좀 부스러. 싼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좀 다 이렇게 느낌이 좋은 것들을 좀 셀렉을 했어요. 이 바느질 봐. 이거 작살이야 진짜.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디링 같은 거 그냥 끼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캐스팅으로 된 걸로 일부러 썼어요. 네. 이런 것도 좀 너무 싼 티 안 나게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엄청 찾아 헤맸어요 정말. 이거 부자재만 해도 지금 네. 다른 이런 비슷한 류의 가방들 쓰는 거에 부자재가 가격이 3배 이상 되는 걸 쓰고 있어요. 그 네. 우진 플라스틱 거 제대로 된 네. 거 쓰고 있으니까. 우진은 그냥 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우진 거는 하여튼 디자인도 좋아요. 그렇다고 이게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우진 플라스틱이라서. 사실은 이게 완전히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닌데 이건 진짜 이런 쿠크 고리를 이쁜 거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찾고 찾아서 그나마 우진께 제일 디자인이 좋아서 이걸 쓴 거고. 아, 설치되는 줄은 있어. 끈 설치되는 끈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쿠크가 6개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걸로. 요런 끈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바이크에다 묶고 요거랑 이제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조였다가 뭐 세차나 아니면 어디 갔을 때 불안하다 싶으면 떼서 갖고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저희가 케이블 타이도 넣어드려요. 그래서 혹시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블 타이로 같이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그냥 허리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를 그 오토바이 그 짐대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허리띠로 졸라 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띠처럼 줄어들어요. 이제 그렇게 그냥 두 군데 매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솔직히 추천을 하는 게 여기다가 뭐 철사질을 하고 아무리 지랄을 해도 이게 뭐 제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거리를 갈 때는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크 가방은. 그러니까 이 웬만하면은 6점이 있으면은 최대한 달 수 있는 만큼 스트랩을 달아주거나 뭐 고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바이크에는. 뭐야? 이 앞에 이제 저희가 로고도 있는데 로고도 이렇게 조그맣게 넣었어요 그냥. 이게 좀 일반적으로 장착하고 다닐 땐 잘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좀 많이 넣으면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 일부러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뭐 트라이엄프라든지 뭐 할리, 뭐 슈퍼커브. 슈퍼커브, 뭐 요즘 많이 팔리는 뭐 중국산 입문용 125cc 클래식 바이크들,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뭐 그런 바이크들 뭐 다 잘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이런 거 만들면 다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렇게 다 약간 그 뭐야 아웃도어 같은 소재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뭐 아이언 레진도 그렇고 사실 뭐 데우스도 그렇고 클래식을 기반으로 좀 어필을 하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버스 재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재질 중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걸 써서 막 알리빨이나 막 이런 느낌 안 나고. 알리 뭐 이런 거하고 비교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랑은 이거 패턴값만 200만 원 이상 썼단 말이야 지금. 엄청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요거 그냥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건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가방이 튀지는 않아요. 가방이 튀지는 않고 수수해 보이는데 이런 게 이제 막 오토바이에 뭐 달고 다니고 내가 또 옷도 입고 막 헬멧 쓰고 막 정신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애들까지 튀면은 상당히 룩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방 같은 거는 그냥 그 소재감이 좀 괜찮고 거기서 이제 적당히 묻어놔야지 가방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이드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 달고 다니면서 쓰시다 보면은 그게 왜 이쁜지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캔버스가 어느 정도 에이징이 돼도 그 에이징 알죠? 이제 빛이 바라거나 이제 좀 약간 이래도 멋이 있을 만한 내구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얇은 캔버스가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색상은 이거하고 이제 베이지, 그러니까 탄 색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생각하는 탄 색상이에요.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걸 하나 보여주시죠. 너희들은 색깔만 보면 예.
또 자. 포장 상태는 이렇게 네, 요 색깔입니다. 예, 상으로 그래서 스티커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예. 뭐 하나 만들어도 진짜 이번에 그 구 대표님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만들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신상 소개는 이렇게 가방.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했고요. 저희가 코치 자켓하고 뭐 또 가을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토 저지하고 뭐 좀 색상 일단 이렇게 두 개. 두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금 모토 저지라고 뭐 모토저지. 예. 모토저지가 있죠. 모토 저지가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모토저지 있어. 이씨. 모토 저지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모토저지. 모토 저지가 요거 모토저지 나와요. 요거. 무엇을 상상하든 좀 하여튼 그런 모토 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하이드 오프만의 좀 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모토 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작업들을 최근에 좀 보죠. 그냥 만들어봤어요. 안미님,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떤 그 비주얼적인 걸 좀 해보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 이게 정로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보고 하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유튜버 그 톰 삭스 보면 막 작업실에서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좀 브랜드가 이걸 이제 뭐 옷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안 하지. 이런 걸 누가 해? 근데, 재밌잖아요, 그냥. 이런 거 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한번 입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요거 이제 그 본 티는 예. 사실 뭐 캐피탈에서 너무 이제 많이 나와서 굉장히 그 원래는 하나의 아이코닉한 그런 이제 소스인데 모토저지에는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래갖고 지금 모토저지에도 한번 적용해봐도 괜찮겠다. 왜냐면 지금 나오는 모토저지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합 뛰는 것 같은 그런 무드들이 있어갖고 이런 것도 하나 나오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한번 내봤어요. 예전에 엄청 튈 거야. 네, 많이 또 입기도 했었고. 그리고 재질도 약간 그러니까 여름에 입는 모토 조지보다는 살짝 도톰한 걸로 낼 거라 가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토저지는 지금 그 넘어갔어요. 그 뭐지? 그 나염 디자인이랑 넘어갔고 한 2주? 2주 정도면 2주 나올 정도 거예요. 나올 아마. 것 같아요. 네. 일단 샘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하시네 저분이. 아무튼 야, 신상은 뭐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이제 패션 얘기 예, 조금 해야죠. 이제 남은 네. 후반부는 네,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너무 이게 패션이랑 살짝 상관없는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알아야 될 만한 이슈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걸 듣다가 막 웃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 트위터를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타이틀 기사가 뭘로 뜨냐면 트위터 좆됐다로 뜬 거야. 아 진짜 타이틀 기사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좆됐다라고 그럴 때 이제 X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트위터 X라고 됐다 해갖고 예. 이제 이 새끼가 트위터에 무슨 이상한 이걸 샀을 때부터 사실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쵸. 이거 산 금액이 몇십조야. 음. 그래갖고 이 새끼 진짜 손해 진짜 대박 손해 봤구나. 그래서 뭐 파나보다 해갖고 이제 그 기사를 그 보이는 썸네일 그대로 제가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좆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좆된 게 아니라 그게 좆이 아니고 X 됐다예요. X?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의 이름을 X로 바꾼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스페이스 X 이런 것처럼. 그냥 트위터를 와. X로 바꾼 거야. 와, 근데 그 또 기레기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갖다가 왜 그럼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저기 X 하자 뭐 이래야 이거 봐 욕하니까 막 들어오네.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X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뭐 부서 이름도 막 그런 식이야. 뭐 섹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론 머스크가 바꿨어 그거. 아니 트위터 본사의 부서 이름을 뭐 섹시 막 이런 거. 네, 뭐 어느 부서는 뭐 섹시 부서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꿨대. 와, 색펑크로 몇 년을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그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쵸. 그것도 사실 이상했잖아. 근데 메타가 뭐야? 그게 왜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좀 그런 것들이 장명을 왜 자꾸 이상한 걸로 하지?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더 이상 이제 페이스북으로는 그 그쵸.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메타로 바꾼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그 섹시가 뭐냐면은 SEXY가 아니고 그 S 그 3이었어. 3자가 2자 같잖아요. 네. 필기체로 그래서 네. 그렇게 섹시라고 이제 약간 좀 꼬은 재밌게 거지. 위트 있게 쓴 거죠 부서 이름을.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그 X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걸로 쓰이잖아요. 뭐 xxx.com 이런 식으로 뭐 포르노 막 이런 사이트로 많이 뜨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 그거를 X로 바꿨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뭐 패션과는 상관이 없는 거. 야 근데 몇 조를 때려받고 저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거 한 50조에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말도 안 돼. 나는 그 가격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 가치야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알 정도면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죠. 제 취향이. 그치. 예,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다렸을지 안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야뭐 빅뉴스가 있네요. 빅뉴스. 네, 이제 뭐 아니 진짜. 왜냐면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영화 언제 개봉하기로 했는데 이쿠진에다가 뭐야 갑자기 개봉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슈프림이 드디어 그러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 예. 와. 예, 8월달에 이제 그 오픈을 한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지도를 좀 어디서 찾아봤는데 어디서 도산공원 가봤죠. 예, 도산공원. 그 도산공원 가면 이제 도산공원 쪽이 핫해지면서 네. 압구정이 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카멜 커피도 있어요. 카멜커피 네, 알아. 카멜 커피 근처야. 오. 네. 그러니까 그 도산공원을 이렇게 테두리로 이거 다시 써야지. 도산공원을 슈프림 얘기하면 좀 1,000원이라도. 자 그래서 자 슈프림 얘기. 공원 지도상으로 보면 도산공원에 요 옆에 라인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8월달에 오픈을 합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슈는 그 슈프림이 그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픈을 하게 되면은 아마 7번째 정도 될 거예요. 6번째나. 그러니까 되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안 줘요. 네. 슈프림이. 네, 슈프림 안 주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LG에서 그 LG 누구야 그 임원급 되는 사람이 한번 갔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예. 그때 갔다가 이제 아니 그 로얄가에서 가지 않았어요? 로얄가에서 제가 갔어요. 예. 구 LG 저기, 패션 그분이 가셨죠. 구 나와바리쯤이 갔을 예, 거야. 예.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인지를 못한 거죠. 예. 그 뭐 그냥 똥인지 무드를-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정장 입고 갔다가 이좀 위험해요. 이게. 아이, 정장 입고 갔다가 까였어요. 음. 예, 그래서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정장을 입고 가 거기를. 그렇다고 또 눈치 없게 또 보드 타고 가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예. 병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적당한 무드를 지키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때 까였는데 예. 어떻게 이번에 결국은 들어오게 됐네요. 그래도. 아니 뭐 직접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누가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뭐지 왜 그 우리 그 국내로 들어왔다가 예. 지금 스벅이 그냥 스벅 예. 그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오피셜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네. 대박이다. 그래서 2군데 오픈을 한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슈프림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다. 네, 벌써 이제 뭐 슈프림은 항상 나오면 이제 이슈가 그 박스로고 티가 그놈의 박스로고 티가 문제인데 예. 그 박스로고 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좀 줄을 설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박스로고 티가 이렇게 빨간색의 그 슈프림이라고 딱 써 있는 그게 박스로고인데 예. 거기 이제 그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이제 나온다는. 뭐가 이제 그게 들어가겠지. 네, 코리아 뭐 좀 이렇게 네, 들어가겠지. 그래서 뭐 서울이나.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쓰고 그냥 박스 로고가 빨간색 그 배경인데 그걸 이제 이게 흰파로 그걸 빨파로 한대요? 네, 빨파로? 빨파로 이렇게 해갖고. 와 엄청 팔리겠네. 근데 이미지 봤는데 구려요. 구려도 팔릴 걸? 팔리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슈프림은 역사상 짜친 적이 없잖아요. 없죠. 예. 짜친 아이템이 있을지언정 예. 브랜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죠. 예, 계속 그래서 아마 그것조차도 되게 이슈화되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걸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왜
바비 인형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에디션 같은 게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비 회장도 자기가 바비 인형을 다 못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절대 네, 모을 전 수가 세계적으로 막 이게 막 계속 물건이 나오니까 다 모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딜러들한테 그런 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헌납하라는 식으로 막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다 모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슈프림이 예. 그때 오픈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제 할 짓 없는 분들은 가서 이제 그 캠핑도 좀 하시고 네, 그렇죠. 네, 박스 로고를 손에 넣으시기를. 네. 예. 그래서 이제 슈프림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 다음에 2014년 초에 또 그 키스가 또 오픈을 하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팔라스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팔라스가 들어온대요? 네. 오. 근데 뭐 이제 슈프림이 들어오니까 사실 뭐 이제 뭐 이제 슈프림 들어오니까 뭐 다른 데들이야 뭐 못 들어올 이유는 없지. 간든 보는 거겠죠, 뭐 이제 눈치 이제 보다가 슈프림 들어오면 이제 뭐 다 우르르 들어오겠죠. 이게 힘들다. 근데 진짜. 근데 아마 개판 날 거예요, 슈프림 들어오면. 개판 날 거야. 와 진짜. 뭐 줄 서서 사고 이제 뭐 다 되파리들 막 판치겠지. 난리도 아닐 것 같아. 전 더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옷을 입을 때 그 어떤 기준으로들 옷을 입으시는지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한데 어차피 여기 티키타카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뭐 자유롭게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저 혼자 떠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옷을 이제 입으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그 지키는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옷을 입을 때.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 어딘가에 이렇게 막 턱걸이로 걸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거보다 이제 씹창이 났으면 포기할 텐데 이제 여기서 희망을 가져볼 정도는 되는 거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은 옷 못 입죠. 이런 거밖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이드를 볼 때 이제 뭐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모자, 그리고 이제 상의, 이제 하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제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렇게 입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거 이제 할 때 모자 위에서부터 가죠. 모자는 이제 저도 옛날에는 모자를 쓰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모자가 진짜 모자가 안 어울린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자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모자가 안 어울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포기를 하죠. 근데 물론 당연히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을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옆모습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모자를 쓰면 이렇게 써보지. 써보고 이렇게 내가 보이지가 않잖아. 네, 옆을 보지는 않아요. 이제 뭐 외출을 할 때도 앞모습을 체크를 하고 이거 다 괜찮은데 오늘? 이러면서 나간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내 옆모습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씨발 현타가 오는 거지. 내 옆모습이 빠았구나 이제 이러면서 좀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기는 날부터 옆모습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자 왜 말씀드렸냐면은, 모자도 여러분이 쓰실 때 옆모습을 중시해야 된다. 나는 내 앞모습밖에 안 보지만 밖에 나가면은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다 봐요. 360도를 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입체적인 거지. 네, 그래서 모자핏도 옆핏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갖고 소두이신 분은 상관없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제가 도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핏이 박살났네, 무너졌네 이러면서 이제 몰래 이렇게 도찰을 해갖고 한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그 뭐죠, 그러죠? 초상권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모아놔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모자는 그 옆모습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모자를 썼을 때 이 하관을 계산을 잘해야 돼요. 하관 계산. 네, 하관 계산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모자마다 달라요. 어떤 모자를 쓰면은 더 여기가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나 생각보다 좀 갸름해 보이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모자 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셔야 돼요. 각일 수도 있고 네, 다 있지. 네. 그러니까 일자 챙으로 이렇게 쓰면은 뭐 더 갸름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같은 모자로 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사람마다 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쓰고 있는 안경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코 입 모양이 다 다르니까 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모자를 쓰는 이 각도, 요거를 조금 이렇게 세워서 썼을 때 더 괜찮은 사람도 있고 눌렀었을 더 깊게 때는. 썼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눌러서 써서 사실 괜찮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눌러서 쓰면 쓸수록 하관이 더 두각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모자 쓸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분이에 또 저는 분이에 잘 안 써요 정말. 너무 소화가 힘들어서. 저는 좀 분이에서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아웃도어 할 때만 쓰죠. 네. 근데 모든 그 디자인 위에는 기능이 우선합니다. 분이에서는 사실 뭐 땡볕에 갔을 때 네. 내가 탈 것 같으면 사실 쓰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럴 때는 뭐 간지를 포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자는 이제 그 정도로 360도를 다 봐라. 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아니 많이들 간과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음, 다 모자를 고를 때 보면 다 이러고 있어. 또 이러고 말아. 이러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페만 가더라도 그 카페 이제 바리스타 분이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면은 그분의 착장을 보면은 분명히 이분은 패션에 관심이 있는 있는데, 분이야. 네. 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될 것 같은 브랜드들만으로 이렇게 다 꾸미셨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옆 라인이 막 다 깨져 있어요. 뒤통수가 주저앉았거나 그래서 좀 잘 입는 분들 보면 이제 보면 이렇게 딱 쓸 때도 이렇게 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막 핸드폰으로 찍어서도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다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신경 써주기 시작하면은 사실 모자 같은 것도 생각보다 나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또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 놓쳐요. 인지를 해야 된다는 네. 거지. 굉장히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30살이 넘어서나 그걸 알았는데 그 전에까지는 잘 몰랐죠. 그리고 이 사실 뒤통수도 중요하잖아요. 뒤통수도 중요하죠. 네, 근데 뒤통수를 누가 사실 이렇게 찍어서 이게 막 봐. 잘 안 보죠. 네, 그러니까 자기 뒷모습 모르는 경우가 근데 많아요. 사실은 봐주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런 모자를 썼을 땐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자를 고를 때 어떤 영역이 보이는 거지. 뒷모습을 욕 먹거나 이제 보통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네. 모든 계기가 있어야 네. 되는군요. 요 모자 그 뒤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 머리카락도 좀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 얘기는 요 정도로 끝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아니 찍어보면 생각보다 되게 충격일 때도 있고 의외로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상의로 넘어가서 상의는 또 이제 그 저는 이제 제가 또 지키는 철칙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다가도 이제 지금은 워낙에 그 오버사이즈가 사실 대세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무색해졌는데 그 이제 바로 한 10년 전만 해도 옷을 되게 핏하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핏하게 입던 시절에 보면은 이제 요 티셔츠로 보면은 요 어깨 라인이 그때는 요렇게 내 어깨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입는 거는 제가 이제 막 지금 주변에 지적질을 했었어요. 이거 옛날에 뭐 아베크로비 그쵸. 머슬핏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가벼워 보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깨선은 무조건 내 어깨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게 좀 보기 좋다. 물론 뭐 핏한 라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건데 이것도 그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게 제 어깨가 50을 넘진 않지만 저도 이제 반팔티의 어깨 라인이
50 한 4, 5 정도는 돼야지 사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되는 옷들은 옷이 마음에 들어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딱 봤을 때 입었을 때 괜찮은데 사실 좁으면 사실 잘 언젠가는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손이 안 가죠. 네, 뭔가 불편하고 그 옷도 뭔가 자기가 느끼는 거야. 거울 앞에 섰을 때 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 어울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자신만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줄자도 갖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반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왜냐면은 그런 걸로 이제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헛돈을 쓰고 싶지가 않은, 헛돈을 쓰는 그치, 게 아니죠. 돈 버린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몰. 예. 아니 어조비도 어깨보다 넓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조비니까 당연히 어깨를 넓게 입어야지. 이게 어깨선만 바뀌면 어깨가 훨씬 넓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사실 좀 예외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조비 같은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이렇게 막 락밴드 느낌 나는 그런 체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작은 옷들을 입고 있고, 그런 옷들은 사실 그 친구들은 이제 비율이 좋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막 지켜야 되는 제한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좁게 입어서 어울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두상이라는 게 좁은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지. 짧은 사람은 어깨가 좁게 입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그 일본 만화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 여유가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는 것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켜지게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몰의 크기예요. 요 아몰의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걸 사실 몰라. 그냥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사신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 다 아몰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장 관심을 갖다가 알게 됐는데, 피탄 정장이 좀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장, 그러니까 그런 막 이태리 그런 정장 말고 정말 정장의 나라,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그런 데서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품격이랑 여유 같은 게 있잖아요. 리치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들이 옷을 입는 그런 행태를 보면은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거슬리면 안 된다.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지금 뭐 잠바라서 그렇지만 정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낑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도 올라가야 내가 팔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후부터는 이제 아무리 좁은 옷들을 안 입어요. 왜냐면 아무리 좁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 뭐 어딘지 모르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싸 보이고 싸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뭔가 되게 기성 보이고 어디 마트에서 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몰 같은 경우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카라도 좀 봐요. 카라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카라가 너무 작으면 얼굴이 되게 커 보여요. 근데 반대로 또 카라가 너무 크잖아? 그럼 카라가 너무 커도 또 얼굴이 커 보여. 그래서 그 적정한 크기의 카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라,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라펠이, 정장에서는 라펠이 크면 그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 이탈리아 그 누구야, 그 피아트 그 망나니 아들, 걔가 그렇게 람포인가? 걔가 그렇게 이거 라펠을 이만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코치 자켓 같은 경우는 또 카라가 너무 크면 또 이상해요. 그게 그런 거 같네. 이 카라가 크면 남아있는 어깨가 짧아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적정한 비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카라도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저는 지키는 게 요 네콜이에요. 네콜. 요게 너무 좁은 거는 안 입어요 저는. 네. 요게 너무 좁으면 얼굴이 두각돼 보여.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여유가 있는 거를 좀 입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시각적으로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요즘 이제 막 추세가 다 옷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티셔츠가. 그게 이제 보면은 어. 젊은 친구들이 입는 브랜드들은 음. 확실히 이게 내콜이 좀 좁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티 같은 거 보면 이제 스트릿 브랜드들 티 보면은 그렇게 내콜이 좁게 안 나와요. 예,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면서 이게 살짝 늘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상의는 또 이제 기장도 좀 중요한데 기장도 비율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기장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좀 두상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고 옷이 기장이 짧으면 두상이 커 보인다. 그리고 또 기장이 너무 길면 다리가 짧아 보인다. 그래서 그 적당한 기장감은 이제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집에 전신 거울 한번 놓고 한번 보면 좋아요. 그 기장을 하나 딱 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뭐 티 같은 거 고를 때 대충 이게 눈침작으로 보이거든요. 안 네. 입어봐도. 근데 또 어렵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 반팔티라는 게 사실 기장들이 다 넉넉하게 나오는데 나한테 맞는 기장만 찾다 보면 사실은 또 반팔티를 사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수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켓도 마찬가지고요. 기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기장이 좀 중요해요. 네, 기장이 네. 의외로 많이들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짧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이 길었을 때 되게 찐스러워 보이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캐치를 해두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실 무조건 기장이 짧으면 다리가 뭐 길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옷을 입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짧은데도 비율이 안 좋아 보이는 상의가 있고 그 또 적정선의 긴 기장인데도 오히려 사람이 훤칠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간과하고 계셨다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아마 옷 입기가 좀 재밌어질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팔기장은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소매기장도 사실은 소매기장이 요새는 워낙 넉넉하게 나오는데 소매기장도 길면은 이제 정장이 아닌 이상 캐주얼들은 다 대충 소화가 되니까 소매기장도 길면은 확실히 이게 팔이 길어 보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바지는 또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게 바지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상의는 어떻게든 걸치면 걸쳐지는데 바지는 이제 옷 특성상 바지가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상의는 관리를 잘해서 입으면 오래도 입을 수 있지만 바지는 그 수명이 길지가 않잖아요. 뭐 청바지 같은 거 빼놓고 그래서 이제 바지는 상당히 그 인체의 움직임에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옷이에요.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입다 보면은 바지는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변형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보통은 허리 사이즈를 보고 바지를 사요. 근데 이제 허리 사이즈만 보고 바지를 사는 거는 이제 그 내가 다양한 바지들을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을 날릴 수 있다. 왜냐면은 그쵸. 예, 왜냐면은 허리와 허벅지와 기장, 무릎 발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무릎 발사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야 그게? 뭐 누굴 갖다 놔도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외국 애들은 무릎 발사에 더 쿨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바지를 샀는데 씨발 뭐 무릎 나올 것 같아갖고 막 앉지도 못하고 막 벌쓰는 자세로 막 이렇게 소심하게 막 구부리는 것과 그냥 뭐 베컨 같은 애가 뭐 왔어 하면서 그냥 앉아버리는 것과 뭐 어느 게 더 자연스럽고 멋있어요. 물론 뭐 사람의 비교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아요. 예, 그냥 앉을 수도 있게 생각을 해서 만든 옷인데 그걸 갖다가 늘어날 것 같다고 안 앉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이제 청바지가 만약에 물발사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된 거지. 혹은 뭔가 기능적으로 원단이 잘못됐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무릎 발사가 이제
무릎 발사가 되게 싫을 수도 있는데 무릎 발사를 됐을 때 어떤 날 내가 입은 착장을 봤는데 괜찮은 경우 뭔가 후줄근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뭔가 내추럴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바지를 입은 날을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보통은 생각하는 게 이제 뭔가 딱 떨어지는 핏들을 너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지를 입었을 때 바지가 이렇게 막 꺾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제 무릎 발사가 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이렇게 바지가 나풀나풀하는 느낌이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바지를 입었는데 이런 느낌이 괜찮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무릎 발사도 괜찮다는 거에 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입는 착장도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 물론 뭐 다 무릎 발사가 어울리는 바지는 아닌데 그런 바지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허벅지. 저는 이제 허리보다는 허벅지 쪽에 옷을 맞춰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허리, 엉덩이, 허벅지, 이 다리 길이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내가 산 바지가 다 맞아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어디서 미스가 나도 나요. 이제 바지를 이제 산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젊거나 옷 경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다 무조건 허리에 맞춰서 옷을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막 허리가 이렇게 우는 것도 싫거든. 예, 막 벨트 매면은 막 여기 산포 생긴다 이러면서 하는데, 어떤 게 더 득실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허벅지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바뀐 게 전체적으로 바지가 떨어지는 느낌을 보고서 그 바지를 선택하지, 그 바지가 허리가 너무 커서 훅 떨어질 것 같아도 떨어지는 느낌이 괜찮으면은 그런 바지는 삽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적당히 제가 이제 벨트로 갈무리를 하거나 상의를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서 그런 이제 허리의 어색한 부분을 가리고 대신에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떨어지는 그 핏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이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는 바지 살 때 네. 그러면은 본인의 허벅지 치수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가면 되게 괜찮겠네요. 그쵸, 괜찮죠. 네. 뭐 뼈무르라든 네, 뼈무르라도 알고 있으면 뭐 음. 뼈는 택도 없지만 보통은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입는 바지들은 한 34cm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4cm 단면이, 근데 이제 32cm만 가도 뭔가 어색해요. 갑자기 여기가 뭔가 되게 부실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34 정도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더 큰 거는 물론 오버됐을 때 느낌이 괜찮으면 입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엉덩이. 이제 막 엉덩이가 너무 튼실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분들은 또 허벅지만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예, 엉덩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좀 소수니까 어쩔 수 없는 뭐 개인만의 그런 뭐 인고로 네,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기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기장이 딱 떨어지거나 길면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부분은 맞는 거니까, 이제 밑단의 넓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입으시는 분들께서 그냥 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해서 입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가 의외로 허벅지라든가 이런 전체 떨어지는 통이 바지 선택 기준에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신발은 뭐 딱히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 예, 신발은 뭐 네. 그쵸. 그쵸. 영역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그 재밌는 얘기로 또 라이브로 만나 보겠습니다.